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 용사들, 오늘 목요일 저녁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사들 세 분 오셨는데요. 센 순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아이고.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셉니다, 세다고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실 거죠. 일단 뭐 첫 출발은 세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될 것이라고 유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과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게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네요.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없고 당 대변인 중에서는 강미정 대변인이 맞췄다. 야, 이렇게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지금 다 옷 벗고 떠나야 되는데 장용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래도 감사하게 이 스픽스 한 번씩 출연하시는데 본인 방송에서 스픽스 또 자랑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들이 자꾸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어디 갔었냐고 자꾸 물었길래 스픽스 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 드리려고 장 기자님한테도 제가 압박을 많이 넣습니다. 새로운 소식 가져와야 한다. 우리 요즘 제대로 소식 전해주면 다 죽을 수 있다. 부산에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개척하고 계시는 최인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예. 어떻게 오늘 잘 싸우실지 기대도 좋습니까? 예, 기대해 주십시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2,500명이 넘었는데 김휘인 선생님, 짱님, 청청포님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남석 선생님, 강순영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소 박사님, 몽땅 해피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로그라스님, 김인택님, 아이고 HSK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1부는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이 나는데 2부에는 1부와 함께 재밌는 분 모시는데요. 누구냐? 임원정 검사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우리 고발사주 조성은 작가가 임원정 검사장, 동부지검장과 오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왔고 또 내일 국회에서 실제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약간 잘못 발언한 내용 때문에 검찰개혁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그 내용도 아마 한동수 전 감찰부장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여러분들이 내일 행사도 하는데 그 행사 내용도 좀 소개할 겸 해서 검찰개혁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 이후에서 조성은 작가를 통해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까운 시간 이렇게 함께 방송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원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기분 좋습니다. 권성동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요. 왜 됐느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본인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3시간 조사하고 오늘 영장 청구 바로 해버렸습니다. 자, 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국회 가반 출석에 가반수 찬성이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기국회 뭐 또는 이것 때문에 뭐 임시국회를 열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회기 중이니까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장이 이제 정합니까?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바로 네. 체포영장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이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주말이 다가왔으니까 예. 주말에 할지 말지는 이제 국회의장과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의장께서 너무나 드러난 그 혐의가 명백하다. 뭐 돈을 1억을 받은 날짜까지도 나왔고, 네. 그죠? 종이 상자, 돈 상자 또 나왔고, 또 차명 핸드폰으로 견진과 윤용호 본부장과 또 통화까지 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고, 아마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정황이나 증거 중에서 가장 빼박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반 클리프 앞에 목걸이 같은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딱 영장 심사하는 날 내놨던 목걸이만큼이나 그보다 저는 더 명백하다.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된다 안 된다? 그건 100%라 봐야죠. 100% 통과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국회가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체포영장에 이제 좀 막는 척은 하겠지만, 과연 이제 몇 명이 출석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찬성표가 일부 있을지,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주목되는 점. 본인들이 계속 그 불구속 특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뭐 서명까지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 건 같은 경우 특히 그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하러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장동혁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뭐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네. 이번에 장동혁 유일하게 맞추신 분이니까 자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우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정한 그 스타일과 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내뱉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극우의 끝판으로 달려가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의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들어와서 자율투표를 한다라거나 들어와서 집단 퇴장을 한다거나 뭐 이제 좀 일단 찍어보십시오. 뭘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힘에 아직 갈등이 봉합 수순이라고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당의 쇄신 이렇게 빼박으로 들어간 이제 증거가 명백한데도 만약에 이제 출석을 자유 출석에 자율 투표를 맡긴다면 당의 쇄신이나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제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면 뭐 모두 다 출석하지 마라고 이제 그 당론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집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경 일본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도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강경 일본대로 가려면은 안 들어가는 게 자기들로서는 선택지가 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복잡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간다라고 전제할 때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떤 핑계를 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이건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어떤 변명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제가 뭐 필요하시면 객관식으로 내라고 해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국힘이 살아가는 장소가 로텐더 홀이에요. 네. 그건 상임위 위원장 자리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법안 의결할 때도 애초에 말이 안 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로텐더 홀에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해본 행동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 본청은 오케이. 가지만 자, 그러면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핑계로 피켓 시위를 하면서 투표를 막을 것이냐, 표결을 막을 것이냐. 이 안건 올라온 것 자체가 원천 무효다. 특검 수사가 예. 아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피해자 프레임을 윤석열, 김건희도 지금 스스로에게 씌우고 있기 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엄청나게 아마 당 지도부, 국힘 당 지도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통일교 신도들의 명단과 당원 입당 여부를 대조하는 이런 압색은 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권성동의 어떤 개인 비리다라는 측면으로 꼬리 자르기, 당하고는 무관한 개인적인 이제 비리다라고 이제 그걸 몰고 가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시각에서 보면은 당 전체가 나서서 개인 비리까지 비호하느냐?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또 비난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 당론을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마라 또 저항해라라고 하기가 참 명분이 없죠. 너무 명분이 없고 권성동 의원조차도 사실은 불체포 해야 된다라고 서명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명분이 없고 당으로서도 지켜줄 명분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인데 결국은 비공개 당론으로 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자,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빌드업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찝적댔어요. 그리고 계속 깐족됐거든요. 그리고 좀 비열하고 야비한 얘기까지 막 긁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다. 권성동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 보복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대체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주도로 당연히 체포영장 이제 동의를
해낼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은 결백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특검도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고 있는데 왜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할까? 이거 뭐 뒤집어지면 인생 끝장나는데 왜 결백하다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질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검찰 수사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데 왜 권성동은 이 마당에 저렇게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도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과거에는 아마 기소가 되든 수사를 받든 들어가도 나올 방도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도 교체됐고 지금 특검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는 과거 강원랜드 등 뭐 채용 비리 등 건처럼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본인도 법률 전문가라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영장 청구권을 받았는데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의 고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하나의 문제로 이 건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나 들어가서 수사받고 국힘 전체의 힘으로 내가 좀 나올 수 있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권성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권성동이 걸리면 국힘 지도부 전체가 다 같이 딸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가정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권성동이 저 돈 1억 원을 줬다 또는 한학자가 두 번, 세 번 2022년 이제 2월, 3월이고 1월 달에는 이제 1억 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윤영호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권성동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권성동이 안 받았을 가능성은 몇 %입니까? 0%라고 봅니다. 0%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게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0%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를 하는데 예, 단서는 예. 권성동은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예. 돈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한학자 로부터도 받았다. 그럼 두 사람으로도 받았는데 돈의 액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 내가 쓴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물밑에서는 당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협박을 할 수도 있죠. 나를 지켜라. 예. 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 당을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는데 너 내 안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당 지도부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뭐 그런 뭐 어떤 뭐 밀당이 있을 수도 있을. 그러면은 이게 있죠. 형량이 줄어듭니까? 이거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당에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게 죄질이 좀 양호해집니까? 글쎄요. 그 이제 뭐 오히려 그 대선 저기 무효로 이렇게 좀 아니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야기하는 순간 끝이 내가 돈을 예. 안 받았거나 받았거나. 그래서 권성동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받았다라는 전제로 혼자 먹었을까 당에 갖다 줬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아니면 나누어서 썼다. 뭐 혼자도 먹고 당도 주고 이렇게 했다. 아니면 주민과 함께 나누었다. 이제 이 사람 평소에 이제 돈을 쓰는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저는 뭐 취재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예. 한학자 여사에게 한 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나눴다 안 나눴다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게 단 한 번뿐일까라는 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차에는 나만 쓰고 어떤 회차에는 당에다가도 헌납하고 예. 어떤 회차에는 김건희 윤석열에게도 갖다 줬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김건희 갖고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갖다 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 의혹이 의혹입니다. 제기된다. 그래서 김건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배달 온 횟수와 통일교 혹은 다른 쪽에서 줬던 횟수가 안 맞네. 내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안 맞아. 배달 사고야. 라는 포인트가 딱 발각되는 순간 권성동과 김건희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현금과 관련된 것이 자 이게 이제 쇼핑백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김한배 대표가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쇼핑백에 돈이 얼마쯤 들었느냐 한 백에 또는 두 백 다 합쳐서 금액 대충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그 백에는 최소 5억 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은이 또는 이제 어쨌든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뇌피셜로 연결을 좀 해보면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돈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여론조사 비용 받았을 때 네. 500만 원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그 현찰로 네. 그것도 봉투에 넣은 걸 옆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넣었던 그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저는 들었는데 명태균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빠른 내가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야 이런 돈이 건진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돈을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현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보면은 권성동 의원인데 스타일 자체가 돈을 받아도 당 몫으로 받고 자기 몫을 항상 따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려요. 그러니까 그냥 쓱싹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몫을 따로 책정한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자기 몫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일부는 전달이 안 됐을 전 총액으로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일부는 글쎄 자기가 아마 챙긴 것 중에 일부가 그 김건희 쪽으로 상납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는 되고는 있더라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권성동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이 저렇게 영장 청구가 안 될 거고요. 당사자는 결백하다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국회 통과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까지 지금 나왔다. 큰 거 한 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특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 큰 것 한 장의 사진이 과연 돈만 관련된 사진이겠느냐? 아니면 권성동 결백하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시간 전에 이제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게 아닙니까? 돈이 든 종이 상자를. 2시간 후에 그러니까 윤종호 부인이 이 돈 상자를 찍었고 그 2시간 후에 윤종호와 권성동이 여의도 뭐 중식당에서 네. 만났다.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까지 치면 거의 뭐 빼박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요. 보통 요즘 휴대폰을 찍으면요. 예. 거기에 위치 정보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헤드 같이 들리는데 이게 그 헤더 기록에 위치 정보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진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증거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에 가는지도 확인했는데 양쪽 다 휴대전화기로 위치가 추적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CCTV는 없었느냐? 혹시 경상도 말좀 쓰겠습니다. 봉다리도 있었을 것이다. 봉다리 뭔지 아시죠? 봉지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없는데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과연 영장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정치를 했는지 여의도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 직접 한번 여쭤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혼자서 다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공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몇 %, 정도 떼고 가져가는지 소위 말하는 수수료를 이것도 이제 한 따져봐야 가지 더 돼요. 말씀을 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마무리는 다르지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만약 검찰이 다른 정황 증거나 확실한 물증 확보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영장 예. 청구가 됐다는 거는 분명히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웬만한 분들은 처음 휴대전화 사고 나서 구글 타임라인 끄지 않거든요. 그럼 구글 타임라인만 보면 분초별로 내가 이동한 동선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그걸 줬다는 사람, 2시간 전에 사진 찍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던 장소와 시각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 것만으로도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던져 놓는 것은 어저께 보니까 한덕수가 어떤 법률 자문가 로펌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줄줄줄줄 진짜 물 새듯이 새면서 빠져나온 걸 보니까 권성동도 하고 남을 사람인데 어쨌든 특검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 없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강남에서 아파트를 샀느냐, 자금 출처 불명하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자, 옥살이가 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대로 결백이 정말로 입증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500분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리고 좋아요 누르고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매불가님, 손동아님, 유영수님 고맙습니다. 잠파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건모래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사법부는 절대 장난치지 말고 구속시켜라 K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명선님의 야 댓글은 멋진데요. 혼자 먹었을 것이다. 얼굴 봐서는 혼자 먹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빠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아주 강하게 잔잔한 파도소리님은 비판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유영수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이제 진짜 재밌는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누구냐?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정말 잘했습니다. 혹시 어저께 했던 영상이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호통치고 추장 같은 추장관의 모습 보였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추장관의 그런 아주 결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경원 의원이 국힘의 법사위 간사로 왔습니다. 초대형 충돌이 임박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아주 돌격대처럼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자, 싱크 열어주십시오. 민주당의 입법 폭출과 도를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대한민국의 국가체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체계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전원 증언을 통한 사법체계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지금 줄줄이 법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설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은 어제 방송에 잠깐 나갔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혹시 준비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자, 나경원이 저렇게 왔다라는 것은 제대로 싸우겠다 말겠다 이런 거 말고 나경원이 왜 5선 국회의원인데 법사위원회 간사를 했느냐, 이것도 전례가 없는 겁니다. 왜 저렇게 본인이 자청을 했을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소문입니다만 추미애 의원이 그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초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나가기 위한 어떤 그 빌드업을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엔 출마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냐. 출마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얻었거든요. 네. 6선. 그럼 단순한 선수로 계산을 해보면 추나 전쟁이라는 게 과거부터 늘 우리한테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추나 전쟁. 추나. 그래서 저쪽에서 내걸 수 있는 용병이 나경원 의원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투쟁한다. 그냥 싸워서 죽도 밥도 안 되는 법사위장으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계획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도 빠루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힘은 방어한다는 논리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을 저쪽에 투입함으로써 두 사람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또 뭔가 좀 대형 이벤트 같은 게 생길 것 같다는 직감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이제 뭐 카메라가 원래 법사위가 좀 시끄러운 법사위입니다만 이제 뭐 두 사람의 이제 추나 전쟁. 예. 그래서 카메라가 평상시에 5대면 아마 10대까지 늘지 않겠나.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힘의 관심 전략. 예. 또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친윤 전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대조를 시키는데 결국은 저는 뭐 추미애 위원장께서 거의 뭐 완전한 승리를 거둔. 왜냐면 추미애 위원장은 육선이기도 하지만 그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또 그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를 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명분이 절대적으로 우위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은 뭐 어쨌든 뭐 윤석열 부부 옹호해야 되고 계엄 옹호해야 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맹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나는 뭐 나경원 위원장이 아마 얼마 못 가서 두 손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 야, 댓글로는 저를 막 이렇게 막 꾸지람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야, 어떻게 글을 써주셨느냐. 야, 너는 추장군을 나시하고 비교하냐? 너는 추장군을 나시하고 비교하냐? 할로임 파티님, 다음부터 올려주실 때 하시나요? 라고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빠루 남편이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나빠루가 추장군님한테 잽이 되냐? 월터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추장군께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호통치는 장면, 국힘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들끼리 떠드느라고 모르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그렇게 고함 지르시느라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자, 회의 방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참 볼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압도적 우위에 추장군이 잘 법사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사위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추장군께서는 허허허 웃었다고 하니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허허허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매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의미도 뭔지. 제가 모 판사님, 현직 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2명을 거론하면서 법조인 출신인데 살아가면서 법률 지식이 휘발된 사람이 있다. 2사람을 딱 거론하더라고요. 한 분이 오모 씨고요. 한 분이 나모 씨입니다. 한 분은 지금 시장을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국회의원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뭐 거기서 다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시장도 거론되지만 오히려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장군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 우린 어떻게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민심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라일락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추장군님 고함에 내란당 여러 사람들이 얼어버리더만 이렇게 주셨고요. 추장군님 속이 다 시원하여 저것들 혼내셔도 됩니다. 사군자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빠루가 추장군 게임이 되나 이종길님 주셨고요. 이야, 정말로 나빠루 이렇게 이제 변영자님도 글을 주셨는데, 자, 장동혁 이야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전쟁터 나가는 출정식이다. 우리는 국힘으로서 지금 민주당과 최대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협치가 아예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 과연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도 거절을 할까요? 아니면 이건 받을까요? 대통령 오늘 정말로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이 문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은 이제 본인이 오늘 언론에서 연찬회에서 언론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쟁 혁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탄압과 억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투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투쟁과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야, 진짜 박수를 한번 치는데요. 예, 박수 칠 때 박수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막 소리 나게 치는 거 있고, 요런 거 뭔지 아시죠? 요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은데, 자, 투쟁과 혁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와, 이건 제대로 싸우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그래서 되게 공허하게 들려요, 저는. 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지금 그 다들 뭐
맞추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봤죠. 저번 빼고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장동영 후보가 된 이유는 역시 이번에도 뭐 다른 외부적인 힘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신 분들이 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 내적으로는 이미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동영 후보가 그 지도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장동영 후보가 당을 이끌고 나가려면은 저기 강경 투쟁 일변도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싸우고 싶겠습니다만 저거는 그냥 단지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냥 수사나 그냥 그런 꾸미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 쪽에서 국힘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장동영 대표 되고 나니까 국힘 내부 분위기 정리하시면. 원래 조국 전 대표께서 망치선이 되어서 다 때려 부시는 마지막 작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언론에 하셨는데, 망치선. 예, 과연 우리가 망치로 깨 부술 선이 남아 있겠는가라는 행복한 고민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망치를 안 때리더라도 그냥 망하고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 투표에 참여해야 됐던 선거인단이 대거 빠져나간 것처럼 보여요. 네. 22만 표 조금 넘는 투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아마도 전한길과 뭐 다른 종교단체에서 100만 유튜브만 보유해도 당선이 확실시 되는 그 지지 세력만을 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 소멸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집결되지 않는 그 그립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쪽으로 갈 분들이 나와서 분당이 되거나, 그러니까 둘의 시기를 언제라고 제가 딱 집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비슷한 시기의 분당과 자연 소멸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당히 신나한다고 있더라고요. 기대에 잔뜩 부풀어가지고 언제 본인이 지금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 지금 좀 이렇게 계산을 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국힘당이 조만간 분당이 될 것이다. 분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 있고, 이제 국힘 쪽에 아주 깊숙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이제 한 소장님은 한 분의 정치평론가 말씀에 의하면 분당은 될 수가 한 소장님. 예. 아니, 일개 소장님. 일개 소장님의 말씀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야, 어떻습니까? 장동혁 이제 지금 당 대표가 순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미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해수부 이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이 끝장났다. 또는 부산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장동혁 정말로 돌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저게 실제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뭐 당론이야 뭐 전혀 할 수가 없죠. 부산에 17명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난감한 표정만 짓습니까? 반발은 하지 않고요. 뭐 반발을 할 수는 없죠, 당 대표에게.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폭발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뭐 우리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이 내년도 우리 당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은 거냐, 예? 도대체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산 선거는 이제 망칠 거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지금 어제 오늘 뭐 부산의 여론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2도시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든 것에 반대만 하면 다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착각에서 나오는 대로 주장한 그 대가가 이제 그 후과가 클 것인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해수부 이전 반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뭐 그 지역이 부처 이전한다고 과연 뭐 발전하겠냐, 담보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1000명의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까지 하면 4000명이지 않습니까? 네. HMM 또 관련 그 해운기업 공공기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오면은 인구가 10만 명이 앞으로 5년 내에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전혀 이분이, 그런데 저는 이제 순항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야 지도부 회동에 온다는 건 아닙니까? 네. 뭐 자기 나름대로 형식과 의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전전에 달았지만, 영수회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온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가서 말할 거는 말해라 라는 그 맹문을 전혀 도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는 뭐 공사석에서 판사할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영수회담 또는 뭐 지도부 회담 이런 것까지 그 불리는 대회담 이런 것에 전혀 자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회지 않습니까? 전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전당대회에서의 정치적 가능성이 점차 누구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만약에 전환길과 똑같은 주장으로 당을 이끈다 하면 아마 두세 달 못 가서 아마 장동혁 후는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의 뭐 지도부 위기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라도 좀 뭐랄까 협치 아닌 협치 뭐 이런 쪽으로도 순화될 가능성이 있죠.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부산에서는 하루 동안은 막 부글부글 끓고 저거 뭐야 저 말이 돼 저 진짜 당대표가 저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위기냐면요. 아 저거 그냥 제정신으로 한 말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런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대표가 존재감이나 발언의 무게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제 충남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충남 이제 세종시 쪽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 네. 해수부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예. 자기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쪽의 민심을 좀 생각을 못했던 건데 뒤늦게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니까 아마 지금 급하게 이거 뭐 걷어들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 쪽의 민심도 지금 약간 지금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불씨로 계속 깔려 있는 거라서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부산 쪽에서는 이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네. 20몇 년짜리 된 수건 사업인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가덕도 공항 잘못 건드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고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해수부에 대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지 중앙부처를 각 시도별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식도 천박하지만 수준도 매우 떨어진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저분이 그래도 행정고시를 하셨고 사법고시도 또 하셨고 판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가 그래도 약간 똑똑하구나. 아니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판사 출신의 행정고시까지 한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50 넘었으면 뭔가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뭔가 일관성이 있다거나 원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저렇게 해서 당대표를 인정받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항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순항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 당대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 내일 제가 점심때 국힘 국회의원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자세히 좀 이제 여쭤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국힘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참 국힘 알아서 잘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이야기 잠깐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정성호 장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와, 근데 오늘 전환길이가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전환길을 품는 자가 자치단체장이 된다. 이진숙이 대구시장을 나가면 여기서 이진숙은 그 교육부 총리에 낙마했던 그 이진숙이 아니라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이야기하는데 대구시장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가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당을 완전 가지고 놀고 집이다. 출마자도 본인이 결정하고 내가 누굴 밀어줄게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찍었던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는 기쁨을 막 만끽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전환길은 최고위원 자리 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길에게 당대표가 최고위원 지명직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선출직에 아마 그 자리 약속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퍼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사람으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만약에 대구시장에 이진숙이 출마한다면 나는 양보할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한층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진짜 전환길이 이제 휘두르면 국힘은 전환길 시킨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도 면접 받았는데 대구시장 정도야 내가 지명하면 되겠지. 이준석이 해. 그 이준석을 왜 또 꺼냈냐? 그거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문수 네. 후보를 도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김재원 최고위원을 완전히 디스하는 거죠. 내 말 안 듣고 김문수 도움, 김재원은 대구시장 안 돼! 라고 이제 딱 몫을 받는 이 대목인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기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대구는 사실 취재를 좀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하면 좋은데 일단 대구에 가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이 된다, 대구시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을 했는데 만약에 전환길이 저렇게 이제 계속 이준석을 밀면 이준석은 뭐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후보가 될까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출마하겠다고 마음 묻혔고 출마를 몇번 했습니다. 예. 준비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여기에 전환길이 그거 도와준다면 사실 그 국힘당 내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국힘당에서 일부가 탈당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되는 그 대구시의 직접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해보면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대표님 김재원 최고위원 대구시장 뜻이 접었어요? 아니 접은 게 아니고 대구시장 출마를 좀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름 이야기 조영 의원 6선, 네. 김상훈 의원 4선, 윤재욱 의원 4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뭐 한 4선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선 중진 중심으로 연합해서 후보 한 명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힘 내부의 중론인데 김재원 의원이 그런 흐름을 알고 또 여기에는 우동기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을 하셨던 대구교육감 재선 출신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또 김문수 후보와 굉장히 가깝고 또 인지도가 워낙 높아서 이분도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하니 그 내용을 알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 내 고향 경북 의성, 경북도지사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뭐 유영아 의원도 나오고 싶어하고 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잘 알려지지 않는 구청장도 무려 2명이나 지금 대구시장에 나오겠다고 뭐 이렇게 막 으르렁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저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게 이름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야, 그래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 후보가 된다, 여기에 전환길이 민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 혹시 이분이 부산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부산분이었으면 부산시장 나온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땡큐입니다. 부산 온다면. 부산 오면 땡큐입니까? 예, 이준수 같은 분으로서는 부산시장 절대 안 됩니다. 네. 후보도 안 됩니다. 근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델포의 신탁을 받아서 수감 중인 두 내외를 각자 만나고 그 두 사람의 의중을 당에 전하는 어떤 파랑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출마군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표심이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처럼 그냥 이번에는 투표하러 가지 말자 해서 전체 선거인단이 줄어든다면 아마도 전환길의 영광이 대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전환길 씨는 지금 직접 출마한다기보다 계속 이렇게 누구 지지안에 만회하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무게감을 늘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마지막에 뒤집기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전혀 여론조사나 또는 정치 전문가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고관여층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표가 적어도 5만 표에서 10만 표는 움직였다. 그게 뭐냐? 통일교 신천지 쪽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어느 한 후보를 밀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지금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 직전인 것은
이게 국힘 경선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데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5만에서 10만이 특정 후보로 가버렸다. 그래서 장동희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밀고 있는 참모 중에 참모인 국회의원이 그 전날까지 우리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중기가 빠져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장동희 당대표가 맞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다. 스스로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행입니까? 계속 여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잘 아시죠? 예. 친하시죠? 예. 인품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성호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뭐 누차 뭐 10번 100번 강조해 온 바고, 다만 이제 중수청을 뭐 법무부로 두는 게 맞느냐, 행안부로 두는 게 맞느냐, 경찰에 너무 과도한 힘이 쏠리는 거 아니냐, 또는 수사력 공백의 문제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이제 장관으로서, 정부 관계자로서의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인데, 이게 자꾸 이제 당정 간의 어떤 이견 노출, 또 이게 갈등까지도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성호 장관이 이런 것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댓글로는 정성호 장관 정신 차려라, 관둬야 한다,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소닉 부모님도 그렇고요. 네. 야, 이거 지금 뭐 엄청 지금 그러니까 정성호 이제 장관 뭐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울산 아침에는 정성호 사태에 한 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바깥에 시민단체들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논평을 하지는 않으시네요. 예. 아니 그래서 오늘로서 종식돼야 됩니다. 이제 더 예. 이상 논란이 되면 이게 노출이 된 지가, 이견 노출이 된 지가 벌써 2주간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그 바쁜 와중에도 당정의 지도부들 다 모셔서 저녁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다 이견이 해소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물밑에서 조정을 해야죠. 차이가 있으면. 그 자꾸 이제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명이 되고, 또 당에서는 당대로 특위위원장이 또 이제 받으니까, 이거는 좀 여당의 조정 역할이 지금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오늘로서 자 공개적인 논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불식돼야 되고, 딱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입법하기 전에 당정 간에 원팀으로서 합의된 바라라고 이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우리 당원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자, 두 분도 짧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오늘 발언을 한번 이제 들어보겠는데, 정성호 장관이 이제 저렇게 했던 것은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사실 그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저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거나 중수청이나 보안 수사 문제는 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은 인적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 내에 있는 그 적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나는 거, 정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가 지금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개혁은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예.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게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도 지금 두 가지 문제 제일 핵심인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결론 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가져오더라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악용하는 놈은 악용을 합니다. 악용할 놈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개혁의 전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인적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개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먼저 돼야 되고, 인적 청산을 지금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근데 네. 지금 오히려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면서 우리 강 대변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거니까
예, 어쨌든 뭐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 발언은 이제 백기투항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투항이라고는 생각 들지는 않고요. 예. 아마 법무부 내부에서의 목소리와 그다음 여당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조율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3대 개혁 과제를 다 같이 원팀으로 이행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신중하게 처리해라라는 의미가 지연시켜라라는 의미는 아님을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난 것 같고 네. 의견 충돌은 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을 먼저 다 하고 뽑아내고 그다음에 구조 개혁을 했을 때 훨씬 더 말끔하게 우리가 볼 때도 속 시원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구조와 인적 쇄신을 동시에 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누구는 빠져나갔는데 누구는 적폐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기보다는 지금 이 법무부와 정부의 선택은 구조와 인적 쇄신을 동시에 가는 그 과정, 중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정세훈 장관이 오늘 저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이거 뭐 입법권은 뭐 나의 뭐 권한 또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뭐 추진하면은 결국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제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네.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제 백기투항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거칠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발 물러섰다고 네.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추가 발언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근데 계속 검찰이라든지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성호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입지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이게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그 입법 과정에서 또는 법사위 어떤 그 상임위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한 두어 번 정도는 더 논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세훈 장관 이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일단 좀 봉합이 되도록 또는 본인의 발언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뭔가 좀 사인이 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양쪽 다 했겠죠. 예.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지난 그 정상회의 가시기 전에 만찬에서 완벽하게 만들자라는 게 대통령의 네. 취지였습니다. 뭐 늦게 하고 시기 속도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 네. 9월 25일까지 하더라도 한 번도 수정하지 않는 완벽한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는 뭐 한두 번의 이견 노출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우리도 다 여당을 다 이번만 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안이 또 이견 노출한다. 이러면 심각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병이 안 선다고라고까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물밑에서 제도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적 청산을 더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그 속도 조절이나 또 논의 이런 게 돼야 된다. 저는 살짝 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 네. 건 있는데 사실 인적 청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청산하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갈등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청산은 사람들 모를 때 시선을 가려놓고 살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이 사실 이렇게 시선 돌리기가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시선 생각합니다. 돌리기 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작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작전보다는 뭔가 지금 이 뭐라 그럽니까 상황 조율이 안 된다. 또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좀 지나치게 드러난 것 아니냐. 이게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할 것과 뭐 또 사적인 의견이 좀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봉합이 되었다. 또는 지금 이제 뭐 상황이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전히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실제로 사퇴 요구까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잔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임원정 서울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이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너무 심하게 지금 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이 오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글을 많이 올렸고 내일 또 국회에서 이런 관련된 토론회도 여는데 거기에도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왜 검찰개혁 특히 이제 중수청과 그 공소 유지하는 이제 공소청. 공소청 이거를 왜 분리해야 하고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검사 출신으로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잠시 후에 조성은 작가 직접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희들이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본인이 오늘 페이스북 주고 받았던 거 그리고 임원정 검사장과 통화했던 내용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지금 조성은 작가가 도착했으니까 마이크하고 이렇게 이제 출연 준비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세훈 장관이 이게 선작처럼 이제 되려면 마지막 정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으로 초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갈 것이냐. 당대표의 역할, 법사위원장의 역할, 또 민주당에 있는 특위위원들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거 조금 국민들에게 야, 원팀이다. 제대로 정리해서 간다라고 보여주려면 어떻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합니까? 제가 뭐 상세하게까지 뭐 정리는 안 했지만 이게 조율이라는 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소통이 한두 번 만나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사개특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개특위는 수십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 그 회의를 해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 하에서 그 당시에 수준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맞는 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부분적인 어떤 개혁이라도 수십 번을 모였는데 이제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검찰을 폐지한다는 이 마당에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잘 마무리되길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1부는 우리 강 대변인 감사드리고요. 네. 장영진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장영진 TV 대표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최인호 의원님도 야 오늘 2부 인터뷰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2부 인터뷰는 임원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정성호 장관 사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조성은 작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동안에 우리 조성은 작가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예, 오늘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정성호 법무장관 저 이슈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네. 임원정 검사장과 오늘도 통화를 여러 차례 하셨죠. 어제 통화를 했고 어제 통화를 했고 이제 그 어제 밤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연락을 하고 내일 저도 이제 뭐 토론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합니까? 국회에서 어떤 토론회 지금 열립니까? 이제 뭐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토론회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은정 의원과 뭐 황운하 의원과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등이 이제 모여서 어떤 것이 이제 올바른 검찰 개혁인가라는 그 관련 주제로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의제로 토론하셔서 저도 내일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성은 작가가 임원정 검사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 오늘 이제 그 임원정 지금 이제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올렸던 게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후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네. 그 내용이 오늘 올린 거 맞죠? 네, 어제 저녁에 올렸어요. 어제 저녁에 올렸죠. 네. 예, 저렇게 올렸는데 저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게 이제 이 앞전에 글을 보시면은 제 7월 2일자 대화였습니다. 7월 2일자 대화였고 그때가 이제 사실 첫 번째 그 검찰 인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제 뭐 노만석 대검차장 등에 대한 이제 1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를 한 직후였고요.
그때 이제 그런 완전 친윤, 어떻게 보면 친윤 범죄 검사들을 승진시키고 영전시킴으로써 논란이 됐던 그때에 사실 두 분의 이제 검사장님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 동부지검장과 이제 남부지검장의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렇게 두 분은 그래도 좀 개혁적인 분이었고, 그 나머지는 완전 이제 친윤, 거의 범죄에 가담한 수준 아닌가 했던 그런 검사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서울 광주고검장, 검찰국장, 이런 자리에 가장 요직에 가장 누구보다 친윤 검사들을 이제 배치한 그때에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좀 그때 가장 좀 실망이 컸습니다. 네, 예. 실망이 컸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뭐 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이 당시 이제 그 고발 사주 끝나고 뭐 끝난 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작년이었던가요? 이제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그동안 참 마음에 짐이 있다. 고발 사주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간혹가다가의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7월 초에 이제 6월 28일과 이제 7월 초경의 시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이제 뭐 박은정 검사와 이제 주요 검사들이 이제 네. 반발하고, 이제 뭐 조국 혁신단뿐만 아니라 이제 개혁적이었던 특히나 친윤 범죄 검사들에게 분노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당황했던 그런 인사였는데, 제가 이제 병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제가 여기 스픽스 나와서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압도적인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참 고발 사주 사건의 전신인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은폐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봐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어떤 간극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뭐 대외적인 이제 뭐 비판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참 이제 동부지검장이 되신 임은정 검사께 사실 축하 인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축하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임은정 검사라는 검사, 이제 임은정 검사장 전에 이제 임은정 검사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명사가 된 이분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상징으로, 대명사가 된 분한테 이제 그렇죠. 축하를 하고 싶었으나, 네, 예. 하고 싶었으나 이분이 지금 같이 발표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네. 그 친윤 범죄 검사들 사이에 임은정 검사를 배치한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했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의 어떤 한 완성의 과정으로서 임은정 검사의 승진도 굉장히 축하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친윤 범죄 검사들의 그 영전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홍보용으로밖에 안 배치가 됐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임은정 검사장의 인사가 더 적절한 인사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제가 정말 거의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제 내용인데 저렇게 해서 이제 검찰 인사를 보고는 임은정 검사장이 승진돼서 참 고맙긴 하지만 결국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의 상징으로 임은정 검사장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 절대 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축하를 했는데 그렇죠. 저 작가만 굳이 받았어야 합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상징으로 나서달라. 네. 어려운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상징으로 나서달라는 건 어떤 그게 거였어요? 이제 이런 검찰 인사, 승진 인사에 이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달라.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인사에 대한 비판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약간 주저하는 모습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굳이 해달라. 왜냐면은 임은정 검사는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등 이제 더 큰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이것의 완성의 결과로 하실 분이니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네.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전 답장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읽으시고 제가 보낸 메시지의 2배 가량의 긴 메시지로 답변이 오신 이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답변이 왔고 이제 네. 답변의 내용은 어쨌든 저게 이제 지금 이제 조 내용인데 맞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자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보다 네. 지금 조성은 작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것이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소신이다. 아니면 검찰 조직의 여전히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편향된 인식을 심어준 결과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전 전자에 가깝다고 전자에 봅니다. 가깝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평소에 소신. 갖고 있는 소신이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 그 검찰 개혁이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의 일화가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기의 갈등 때부터 이 정성호 장관의 입장도 분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했어요. 그것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식이 많은 이 민주당의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과는 약간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다. 좀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야 되고 이번에 검찰청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그 완전 폐지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어떤 그런 입장들은 사실 오래된 법률가이자 오선 의원이자 중진이자 또 나름의 소신이 있던 그 검찰개혁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저는 뭐 그 의견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리고 논의가 이미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간과하는 지점들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과 그 이재명 정부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부처, 검찰, 이 내부의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들은 그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열망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나 혹은 일개 뭐 장관 혹은 이제 뭐 그 법무부 직원들 혹은 검찰 내부 인사들은 뭐 시스템적인 부분을 더 고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갈등이라보다는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지점은 맞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에 이뤘던 결과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9월 25일까지는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일리가 있으나 저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구보다 친검찰이었다가 고발 사주를 4년 경험하고 검찰청의 역사는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정성호 검찰 개혁의 의문을 갖는 건 딱 이 지점입니다. 네. 이제 제가 관찰했던 고발 사주 사건에서의 검찰은 이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정할 수가 없었고 인적 청산이 필요했지만 인적 청산만으로는 그 시스템이 절대 개혁될 수도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 내란 당시부터 저는 그렇게 꿋꿋하게 이제 주장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내란의 가장 한 축도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도 더 이상의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법조 논리만 따지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감히 말하건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발 사주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저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저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모든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범죄 내용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절차로서 처분 권한으로서 은폐하고 대검찰청에서 검사가 증거인멸하고 서버 지우고 수사관들 하고 그 검사가 이제 뭐 아이폰 비밀번호 바꾸고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네. 시작해서 결국은 정당에게 이제 그 표적 수사까지 고발장까지 접수하라 마라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전부 위반하고 스스로 정치 권력을 탄생시킨 이 윤석열 검찰과 이것을 절대 스스로 시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손준성 무죄를 증거를 없애가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징계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준성 무죄면 끝난 거 아닌가? 이 태도는 한동훈이나 취할 태도지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절대 취할 수 없는 태도란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피토하게 고발사주 사건이나 윤석열 징계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 사건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더 이것이 절실한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인이어야죠.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어쩌고 수사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관이 늘 정치는 아니지만 5선의 정치인을 했던 장관이 이번 그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라고 이제 임명됐던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께서는 이 시스템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저는 제가 지난 너무 미천한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4년 정도의 경험으로서 정당 경험이나 이런 사실 중대 사건의 한 중간에서 경험했던 바로서는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는 사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지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정권을 탄생시켜야 되는 또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년의 어떤 완성되는 그 목표와 계속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내고 또 이제 차기 정권까지 창출시키고 해야 되는 민주당의 민감성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정부 혹은 법무부보다 누구보다 국민들의 열망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생물 같은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여당이 그동안 수십 년,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검찰의 내란 동조로 사실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개헌을 해서라도 검사라는 단어는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전 변명 같고요. 왜? 그 변명을 윤석열이 했습니다. 한동훈이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임원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강수 민정수석 낙마 후 그리고 봉욱정 검사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무죄 판결 후 페이스북 좀 띄워주십시오. 이규영 검사에게 봉욱 등을 위정으로 고발하라고 체건할 때 내가 좀 더 세게 말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요 내용은 오늘 오강수 민정수석으로 시작되는 페이스북 내용이니까 제가 페이스북 좀 올려놓은 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자 검사장 승진 발표 후 쇄도하는 축하 연락 사이로
승진 인사를 거절해 달라는 고발사주 조성은님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와 같은 답을 보냈죠. 네. 그리고 봉민정 수석, 이준수 법무부 차관, 성상은 검찰국장 등 인사참사가 중간 검찰 간부로 이어졌고 최근 논란 기사에서 확인되던 검찰개혁이 또다시 좌초되는 것 우려했던 차라고 했던 거는 이제 지금 정소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내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업무로 방송은 물론 페이스북도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하니 부르면 응하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어젯밤이죠. 네,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예. 제가 굉장히 일화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스픽스에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어저께 사실 스픽스 방송 제가 그 10시 50분 방송 5분 전에 예. 갑자기 이문정 검사장님이 전화 오신 거죠.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참 제가 너무 무례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굉장히 뭔가 분노가 있으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어제 발언들이.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는 사실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정당인이고 본인은 공직자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의 수행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그동안은 참 스스로는 절제를 했었는데 이것은 좌초될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우리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제가 그 사실 공직자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문정 검사는 제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된 건데 그러나 이제 이 대화를 다시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이 지점에서 공개를 하면서 어떤 서두로 이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내일 이문정 검사가 검찰청 이름까지 바꾸면 안 된다던 정성호 장관의 어떤 그런 맥락을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징으로든 본인께서 역할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어떤 계기가 되면 저는 너무 영광스럽다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오늘 됐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뭐 입법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번 그 정청래 당대표와 이제 당의 인사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추석에 검찰 개혁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사실 일정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한미일 그 순방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핵심 코어층들, 그 층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킬 정도로 그 정도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말고 완성을 시켜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같이 내란을 막아가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의 요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여당의 입장이다, 뭐 강경파의 입장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저는 저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왜? 하루 이틀 이야기됐던 주제도 아니고 무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부터 시작됐던 그 갈망과 그 어떤 열망 그리고 그 숱한 그 수십 년의 토론들이 이미 충분히 쟁점화됐고 충분히 공론화됐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의 80%까지 법안은 완성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 그 친윤 검사들을 일정 부분 인적 청산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진수 법무차관부터
그 노만석 그 대검 차장부터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그 첫 단추가 잘못되고 나서는 옷을 바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많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근간이 검찰 개혁인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의 막대한 정치적 피해자로서 서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열망을 완성시키라고 그 대통령을 미룬 거예요. 네. 그것에 배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배반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상황을 국회가 잘 정리하기를 바란다. 정성호 네. 장관이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 그리고 수사청과 공소청이죠. 네. 분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안부 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조선 작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잘 구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국회 토론회도 있죠. 저희들 국회 토론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포스트가 이렇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 뭐 임원정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뭐 김원진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런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니까 이제 저 내용은 참석하셔 보시면 되고. 네. 자, 조성은 작가는 지금 개인이고 뭐 법조인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고발사주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이렇게 끝까지 주창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본인이 포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검찰개혁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이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그리고 이 사건을 바로 잡아야만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공소청 검사든 뭐 이름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고발사주 사건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또 다시 기득권 된다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또 다시 이 문제로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제 주진우 그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저는 끝을 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범죄 검사들, 특히나 증거 인멸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죄부를 주면서 그 두 분이 승진했어요 이번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용하면 이 사건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될까봐 저는 그래도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일관됩니다. 끝까지 검찰 조직의 또는 개인 검사의 조작, 날조, 왜곡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성은 작가는 그것 때문에 지난 3년, 4년 동안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이런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외를 시키는 게 중요한지. 저는 조성은 작가의 조성은 라이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요즘 구독자가 몇천 명 되죠? 2만 명이 2만 1,000명 정도 2만 1,000명까지 가고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조성은 작가가 진행하는 조성은 라이브 매일 10시, 11시에 방송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쯤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은 작가가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성은 작가의 조성은 라이브 직접 구독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모셨는데 알차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리고요.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적합한지,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진단 서비스, 그리고 리모델링 안내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합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 다음 주부터는 획기적인 상품을 또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을 스픽스와 함께 제대로 된 보험 상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스픽스 공동 구매 사이트에서 제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믿을만 하다 이렇게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완판되는 민어회가 돌아왔는데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 24,000원에 여러분 드실 수 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혼술부터 2, 3인 한 끼 식사에 충분합니다. 민어회 400g 구성이 선착순 공동구매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 인터넷 다 비교해 보십시오. 스픽스 공동구매 사이트 가장 쌉니다. 품질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등살, 뱃살, 껍질, 불에 그리고 초장 그리고 겨자까지 완벽하게 소스 제공하고 여러분들께 배송해 드리는데 오늘 주문하면 내일 또는 모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명인이 만든 맛된장 그리고 정선자 명인이 만든 만능맛 고추장 이것도 지금 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와 엄청 많이 팔려서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5통을 드리는데 29,900원 온라인 최저 가격이 39,900원이었는데 2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픽스몰에 가시면 이 화면 아래로 뭉티기 그리고 뭉티기 플러스 육회 이렇게 해서 200g 플러스 200g 400g을 또 21,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고요. 29,900원, 21,000원 그리고 광원살롱 쿠키 유기농 밀가루 만든 쿠키도 34,900원인데 모든 제품들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필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스픽스몰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스픽스몰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댓글로 청천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강순영 선생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SHOT님, 수병선님, HSK님, 짱님. 짱님은 지금 야 좋겠다. 조성은 라이브 구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조성은 라이브 구독 완료입니다. 짱님 고맙고요. 그리고 상유시민님 너무 고맙습니다. 스픽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 만들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만족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